1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중국의 공유 경제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트렌드, 생활 트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영역의 이제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 같이 이 음식 배달 그리고 생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보조 배터리라든가 와이파이 다양한 업종들의 이제 생활 서비스 공유 경제가 발전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메이투안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0년도 3월 달에 플랫폼으로 공동 구매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음식이라든가 숙소, 자전거, 이 차량 호출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지금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연간 사용자가 무려 3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주춤해졌겠지만 이것은 이제 2018년도니까 2017년 대비 40%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영업 서비스, 배송 서비스, IT 서비스 이런 이제 서비스 등을 계속 디지털화로 IT로 해가지고 제공을 했고요. 인공지능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이 배송 효율하고 안전성을 제고를 하는 이제 메이탄이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회사의 이제 창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는 이렇게 이제 2010년도에 이 단체 구매 사이트 메이탄을 설립을 했고요. 이제 왕싱이라는 아주 젊은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제 2013년도에는 이 음식 배달 앱을 개시를 했고, 뭐 모바이크도 인수를 2018년 모바이크도 이제 인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 왕싱이라는 사람은 이 칭화대 전자과를 졸업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에 이제 중퇴를 했네요. 그리고 창업도 여러 업체를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좀 창업 경험이 이제 많은 분인데요. 그래서 음식 배달 앱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제 얼어머와 바이두가 한 50%, 그리고 메이탄 여기가 메이탄 아이마이가 4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그 배달 시장의 규모를 보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0년도 올해는 5,980억 위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ADN이라는 보조 배터리 이제 공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IT 기기 보급이 이제 확대되면서 관련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고자 이제 설립을 했고요. 보조 배터리 이제 공유 시장 한 40%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진출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네요. 저는 이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이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회사 GADN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엔샹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 무료 인터넷, 또 정보 제공, 또 오락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와이파이 만능 열쇠를 가지고 이 중국의 이용자가 8억 명으로 50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중국 내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도시 와이파이, 또 항공 와이파이, 와이파이망 이런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출시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생산력 제조 쪽에 공유하는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조 선도 기업들이 공유경제 플랫폼 도입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공유경제 플랫폼 도입은 이 제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중국이 이 세계적으로 이제 공장이 많은 세계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발전되면서 공장이 많은 제조 대국이 되었는데 이 부가가치는 이 저단계, 중단계 이런 상태여 있기 때문에 또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이제 임금이 낮다라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많이 중국으로 좀 이전을 했는데 중국도 임금 상승이라든가 과잉 생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생산력 공유의 중요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있어서 이제 세부 업종 간의 설비, 기술, 데이터, 관리 능력, 관리 방식 등이 모두 달라가지고 이런 공유 플랫폼 수립이 계속 증가될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타오 공장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형이 제1모델, 이제 중개형 유형인데요. 여기 이제 알리바바 플랫폼에서도 생산자 중개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자는 제품 생산 공장을 저렴하게 찾을 수 있고 또 생산자는 공장에 이제 쉬는 동안에 타 기업에게 상품 생산을 서비스 제공해 줌으로써 효율을 제공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같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형입니다. 화이창후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이 하이얼 전자그룹이죠. 가전그룹이죠. 여기에서 만든 인큐베이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한테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무 공간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뭐 온오프라인 판매 루트라든가 기술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고객 기업들이 이 하이창 후이에서 창업을 할 때는 고객은 이 상품을 이제 제작한 뒤에 이 하이얼 그룹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고 수익도 공유를 하는 아주 이 혁신형 유형의 이 생산력 공유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이방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4모델로서 협동형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중소공장을 대상으로 이 협동 생산 플랫폼으로 23개 업종, 131개의 업종을 세분화된 어떤 공장이 15,000개 소규모 공장이 있고요. 여기는 이 회사 설립한 뒤에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시장 가치가 1억 위안을 넘었고 또 월 평균 성장률도 70%의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요 매칭 모델을 넘어서 수요 분석이라든가 설계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공정 검증, 소프트웨어 연동 이렇게 다양한 상품 생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주문 수요를 분석하거나 또 주문을 각 단계별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생산 단위까지 분리하고 이 소기업에게 이제 아웃소싱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쪽에 이 활용을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승차 공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이 베이징 쇼치 그룹 산하의 차량 공유 회사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친환경 전기차를 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블록체인도 개발을 해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버가 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 디디 추싱한테 다 인계를 하고 지금 빠져나온 상태죠. 여기는 이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승차 공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승차 공유뿐만 아니고 이제 대리운전이라든가 B2B 기반한 기업 차량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 AI 랩스를 설립을 해서 이 과학기술 영역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뭐 AI라든가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이런 쪽의 상품을 교통 둔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또 GPU 기업인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또 컴퓨터 솔루션을 개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차 공유 플랫폼을 떠나서 이런 AI라든가 상당히 이 IT 쪽에 지금 활발한 그 개발 쪽을 하고 있는 디디 추싱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에서 이제 숙박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인데요. 이 베이징이라든가 청도, 상해 이런 대도시가 아, 상당히 객실, 투숙일 활성 이용자가 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 객실 수는 이제 단위가 만 개인데 이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별 이제 객실 수, 또 지역별 객실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숙박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예약률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 여행 가족 단위 수요자뿐만 아니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이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공유 숙박 이용자 중에서 동물 기르는 사람이 한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가정이 66.7% 해서 동물까지 같이 숙박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리모델링 또을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샤오추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2019년도 5월 전에 이제 세계 700개 이상의 도시에 80만 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설립을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방을 보유하고 있고요. 안면 인식이라든가 NFC 또 블루투스 열쇠 이런 첨단 기능들을 도입을 해서 이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에어비앤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중국에서의 이제 에어비앤비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 에어비앤비 플러스를 출시를 해가지고 집주인의 신용, 객실 청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표준 인증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집주인에 대해서 이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6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가파르게 지금 성장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 서비스의 어떤 서비스 영역을 창출하거나 생산력 제조 부분에서의 어떤 서비스의 세분화, 지식기술, 오피스, 또 숙박,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유 경제 부문별 전망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활 서비스 부분에서는 공유 경제의 이제 최대 시장 점유율이 생활 서비스 부분이 한 54% 되고 있고요. 또 생산력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시장이고 또 제공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이 시장 규모와 성장률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식기술 또는 오피스, 숙박, 의료 서비스는 아직은 시장 사이즈는 작지만 사용 안정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또 소비자가 경험을 많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향후 성장세가 계속 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공유 경제의 향후 전망하고 시사점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의 공유 경제는 확대되고 또 플랫폼 선점을 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러나 이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난립되거나 또 성장률이 이제 정체되고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유 보조 배터리, 공유 와이파이 이런 쪽은 이제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이제 새로 등장을 했고요. 또 일부 분야에서는 과잉 투자로 난립되고 또 공유 물품의 어떤 훼손과 남용,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공유 자전거에 대한 투자가 급증되면서 관련 업체가 난립되고 또 도산되고 아까 자전거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전거가 아무 데나 방치되는 경우 사회의 어떤 환경에 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정부에서는 공유 경제에 대한 육성책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산업별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또 표준 계약서, 또 분쟁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유 경제에 대한 어떤 조직, 자금, 또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신산업 창출과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 경제의 어떤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중국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나오면서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유 경제 모델을 발굴을 계속 해야 되고 또한 이제 모델의 어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생산, 공유 경제 이런 부분들은 이 제조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그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 단계별 공유 플랫폼을 마련을 하고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그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공유경제 사례에 대해서 해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경제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해봤습니다. 공유 유통과 공유 생산, 또 공유 소비 부분인데요. 이 유통의 공유 경제는 이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구글 플레이 같이 이렇게 유통을 각종 앱을 이 스토어에서 공유 유통을 하는 그 유통의 공유 경제고요. 또 이베이라든가 지마켓, 이 옥션 이런 데에서 유통을 시키는 각종 제품들을 이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의 공유 경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백화사전을 누가 특정 업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모두가 들어와서 생산을 하는 이 백화사전을 같이 만드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유 경제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다음은 이제 소비의 공유 경제입니다. 이제 현재 공유 경제 어렵지만 공유 경제의 스타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보면 이 공유 소비의 특징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이고요.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와 운전자, 또 에어비앤비는 숙소. 그래서 이런 잉여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어, 내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들을 쭉 이렇게 뭐 이미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대신에 이제 비상장한 이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래서 유니콘은 전설 속에 나와 있는 뿔이 하나 달린 말처럼 생긴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니콘의 분포를 도시 순으로 보면 중국의 베이징이 1위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55개로서 2위고,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뉴욕, 또 항저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니콘 이제 종사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커머스하고 핀테크 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 AI 쪽이 12%, 또 공유 경제가 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업이 이제 68개, 산업별로 이제 42개. 그래서 이제 핀테크,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에 유니콘 기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공유 경제를 하는 유니콘 기업들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벤처 기업인데요. 이제 국내 1위로서는 쿠팡입니다. 2014년도에 5월 달에 이제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로 모바일에 이제 이름을 올렸고요. 그래서 LMP, 코스메틱, 크래프톤 이런 순위로 쭉 해서 작년 말까지 해서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있고요.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210개, 또 중국이 102개, 또 영국이 22개, 또 인도가 18개, 그리고 독일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같이 11개로서 공동 5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의 이제 10배의 유사 가치. 그러니까 아, 유니콘 기업은 이제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데카콘은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인 이 민간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은 이 세계적으로 350개 기업이 있고요. 데카콘은 18개가 있습니다. 데카콘은 이제 10을 뜻하는 데카하고 유니콘의 이제 합성어죠. 그래서 대부분 미국하고 중국이 되고 있고요. 이 데카콘 기업의 이제 순입니다. 바이트댄스 이제 중국의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유 기업인 우버, 그 다음에 아까 중국의 기업인 디디추싱, 또 뉴요크, 줄탭스, 에어비앤비 이런 순으로 이 안에 이제 공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자, 우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